사회 하겠습니다. 사회를 선생님 보시면 사회에서 이제 여기 보면 오늘 교대 모고 족보란 말도 있고 족보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 1월부터 8월까지는 중등, 초등, 유치원, 초등 특수 모든 기출문제를 다 정리해 가지고 제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쭉 수업을 하고 9, 10월 달에는 1월 달부터 이제 쭉 자료를 정리한 제 나름의 기준이 아닌 교대 교수님들이 제시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었나 출처를 제가 다 모아가지고 선생님 수업한 게 교대 모고 족보법격입니다. 오늘 이제 올해 2주간의 이제 이걸 자료를 수합해서 총 2주간 수업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소재가 선생님들 겹쳤습니다. 특히 미술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내용 하지도 않았어요. 서예나 이런 것들 또는 민화 이런 것들 굉장히 선생님 많이 겹쳤거든요. 그게 이제 교대 모고 족보라는 겁니다. 사회는 다른 교과 관련지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지도서 맨 앞부분에 보면 용어나 개념 설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2022에서 뭘 중시했냐면 정치나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럼 이제 2015 이제 강론에는 정치 발전과 관련된 선생님들 정치가 있고 민주정치, 정치는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권력을 차지하려는 모든 활동,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치라고 한다, 쌤, 그 말이야. 이게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는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결한다. 그럼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공부할까? 학교 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공부하면 이게 지역 자치가 되고 주민자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정치로 확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올해 여기에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들 사회과에서 유일하게 시험에 안 나온 게 협동학습과 문제해결 학습입니다. 유일하게 시험에 출제가 안 되었고 사회과는 선생님들도 제가 뭘 강조했냐면 문제해결 학습에서는 문제의 성격이 중요하다. 무엇과 비교했을 때 탐구학습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문제해결 학습에서의 문제는 무슨 문제더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직면하는 사회 문제로서 환경, 지역, 도시 문제. 그러면 학생들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되겠죠. 여기에 비해서 선생님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학문상의 지식이나 기능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이런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연관된 게 이번에는 과학과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지식의 구조, 과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요. 그럼 애들이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실생활 중심의 과학교육인 STS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과학과에 출제가 되었던 것들이고, 자, 그럼 문제해결 학습은 학생들과 직결된 사회 문제를 제시해야지만 애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할까?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겠죠. 문제 확인, 문제 원인 발생, 해결 방안 탐색, 방안 결정, 실천이라고 되어 있지. 실천이라는 건 반드시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도 보면 선생님들 교수학습 모형 비교해서 문제해결 학습은 일상생활 애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또 사회 족보, 사회는 역량, 목표, 평가가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돼. 즉 예를 들면 선생님들 지식이의 과정 기능, 그 다음에 가치도가 있죠, 가치태도. 그럼 여기 요즘에 특히 가치태도를 굉장히 뭐하고 있더라? 강조하고 있더라. 올해도 가치태도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용이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태도면 자, 오른쪽 선생님들 목표도 자, 이게 뭐야? 지식 이해, 이게 과정 기능, 이게 가치태도. 그럼 평가도 뭐야 돼? 여기 평가. 지식이의 과정 기능, 그 다음에 무엇? 가치태도. 이런 건 헷갈리니까 뭐야?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게 선생님 좋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봐봐, 선생님들. 가치태도에서 선생님들 뭘 강조했습니까? 실천과 행동. 그럼 좀 전에 문제가 학습이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 실천이 있잖아, 실천. 행동, 실천.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반드시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천. 이게 강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선생님들 보면 저도 문제와 관련 지었을 때 환경 오염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 분명히 얘기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탐구학습 문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선생님들?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여야 되지? 그렇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여야 되고, 선생님, 그리고 우리 지역의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서 우리 지역의 환경 오염 문제니까 이게 우리 지역의 문제라는 것은 교과서의 문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교사가 뭐 해야 돼? 그렇지. 재구성해야지. 이게 지역화의 원리 맞습니까? 재구성함으로써 애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길러줄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대로 선생님들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역량, 목표, 평가에서 과정 기능이란 말이 있었고, 역량이 있었지, 역량. 그럼 과정 기능, 역량. 이게 이제 이 전 단계로는 선생님들, 고차적 사고력으로 선생님 물었는데, 작년부터 사회과가 선생님들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학자를 명시했습니다. 올리버 스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시한 고차적 사고력에는 뭐가 있는가? 뉴먼, 루이스 2022 개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문제결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들은 무엇? 의사, 결정력이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2 개정에서는 창의, 비판, 문제해결, 의사결정이 또 뭐가 들어있습니다. 메타인지도 선생님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2022에는 창의, 비판, 문제해결, 의사결정력, 메타인지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선생님들이 올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올해 문제 보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걸 주제로 선생님 수업했습니다. 자, 5, 6학년군 정치, 법역의 선수 학생. 그러니까 3, 4에서는 5, 6학년이라는 선수로서 우리 지역 문제 해결하면 모르게는 뭐 해야 됐어요? 우리 나라 문제를 해결했대, 나라 문제. 정치에 대한 기초는 정치. 자, 정치는 무슨 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뭐더라? 정치. 좀 전에 무슨 관계가 섞여 있더라? 권력 관계라고 했잖아. 근데 이것도 봐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잖아, 선생님들.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변경, 수정시킬 수 있는 힘이다. 다른 말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일체의 가능성이나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선생님들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권력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목적. 그럼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과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럼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되겠죠. 저는 좀 전에 이걸 뭘로 문제를 냈습니까? 지역화 연료로 제시했잖아. 그럼 이걸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게 가지 태도, 즉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해결하는데 참여한다, 실천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를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문제를 선택할 때 주의다 했죠. 지식은 실제로 해보거나 학습자와 관련된 것도 의미가 있더라. 도입 단계에서 이걸 제시해라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의 밑줄 친 디귿. 리을이구나, 리을. 그러니까 리을이니까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심한 악취, 우리 지역 환경 문제 사료를 제시하더라. 즉 학생들의 경험과 직결된 문제를 제시해라. 이게 되겠지. 다음에 디귿. 객관적 지식의 형성은 탐구력이나 비판적 사고보다는, 그러니까 탐구력이나 비판적 사고력보다는, 그리고 여기 봐봤습니다. 올레버가 무엇? 스콧이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들. 이게. 그럼 일단 탐구력이란 말도 중요하고 비판사도 중요한데, 제가 전했어요. 문제해결 학습에 대한 해결책은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탐구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들 분리수거 캠페인을 벌려라. 구청의 수거의 수를 증가한다. 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뭐 해야 돼? 여기 보면 해결 방안을 결정한다. 다양한 대안 중에 하나를 뭐 해라? 선택한다. 뭐가 될까? 의사 결정 능력이 되겠죠. B를 참고해서 나의 정리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발문. 정리 단계. B는 뭐죠? 메타인지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해서 무엇? 반성해봐라 라고 있어 없어? 활동 일상을 한 후에 메타인지를 활용할 기회가 부여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쌤 봐. 여기서 이제 똑같은 것 설명했고 정리 단계니까 정리 및 해결 방안 결정하게 그러잖아. 그럼 정리 단계 과연 이 해결 방안이 실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자, 이 문제도 선생님 보시면 해결 방안의 과정이 타당한지 의사결정 능력,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문제 실천해본다. 다 맞는 말이 되고 뭐 1번은 잘못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일상적인 문제에서 이것도 누구와 관련된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학생과 관련된 일상적인 문제여야지. 이게 다른 사람과 관련된 교사와 관련된 일상적인 문제 아니면 뭐 성인과 관련된 일상적인 문제. 그래서 이건 학생과 관련된 직결된 이 용어들을 선생님들 사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건 맞고 선생님들 이런 거 답 쓸 때 선생님들 조심해야 돼. 그리고 친사회적 사회 참여 태도 이게 지금 문제에서 봅시다. 같이 태도함양 측면에서 한 가지를 써라. 그럼 교육 과정에 선생님들 친사회적 사회 참여라고 선생님들 틀린 말은 선생님들 아니죠. 이제 이걸 쓴 선생님들 자기가 지금 뭐라고 써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썼는데 웬만하면 선생님 이거 답을 쓸 때 이거 틀린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도 지역사회란 말을 주고 될 수 있으면 학습활동과 같이 연관지어서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뭐한다? 참여한다. 이런 형태로 선생님들 답을 써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거. 이 용어 자체는 선생님들 맞는 말입니다. 용어 자체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 답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과 두 번째 문제. 우리나라 지형과 관련된 이 문제. 사회과 문제는 선생님들 평이했습니다. 이것도 몇 번이나 선생님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바로 선생님들 얘는 과거에 제가 선생님들 제시했던 문제들인데요. 일단 사회과는 요게 수행평가에도 선생님들 나와 있던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선생님들 영동과 영서를 나누는가? 관동지방 무슨 산맥 선생님들? 태백산맥 있잖아요. 요걸 선생님들 문제로도 많이 제시했고 옆에 선생님들 문제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옆에 이 문제 모의고사 선생님들 문제에 나와 있던 것들입니다. 이게 자료 1의 지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의 리을을 제시해라. 자료 1의 지형의 특성 봐보세요, 선생님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강릉 갈 때는 터널이 많고 남해안이나 서해안 갈 때는 뭐가 많아요? 서해안 고속도로 다 평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고 무엇? 서저 지형이에요. 그럼 동고 서저 지형이. 그럼 동고 서저 지형 때문에 선생님들 뭐 하더라? 산지 분포, 강의 흐름. 동쪽에서 무엇? 서쪽으로 강이 흐르더라. 라고 선생님들 말할 수 있겠죠. 몇 번이고 선생님들 나왔던 것들이고 뭐 산맥 이름을 써봐라. 또 여기 태백산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뒤에 문제를 하나 보시면 이것도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풀었던 선생님들 문제들인데 앞에서 선생님들이 고차적 사고 나왔잖아요. 여기 또는 과정 기능에서 교수학습 활동 이거 봐보세요. 선생님들. 지형도에서 평야에서 주로 어디가 발달되는가 조사해봐라.
설명해 보아라, 증거를 통해 결론 제출해라. 이건 뭐가 돼? 탐구력이 되고 니은을 바탕으로, 니은. 지형과 방위를 반영하여, 여기도 봐보세요, 선생님들. 사실정보, 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도출하는 거야. 지형과 무엇? 방위야, 방위. 이게. 이것도 선생님들 지금 태백산맥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선생님 문제 많이 출제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들 문제를 선생님 보시면 국토의 자연환경이었습니다. 일단 디지털 영상지도와 지형도, 지형의 단면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선생님 수없이 많이 나왔던 것들이잖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지도와 함께 지형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더라. 무엇을 컴퓨터의 각종 지리자료를 수집, 저장, 목적에 따라 가공, 분석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선생님? GIS를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개념에 그대로 나와 있었지, 이게. 그 다음에 탐구 단계, 지형적 특성, 지형과 하천의 무엇? 관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지형적 특성은 동고, 서조였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지형적 하천, 그러니까 동고, 서조 때문에 동쪽에 서쪽으로 하천이 흐르더라.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을, 영동, 영서를 구분하는 기준, 뭐가 되어요, 선생님들? 지형의 명칭이니까. 지형, 산지, 산맥, 태백, 산맥 있으면 되겠죠. 이거 답은 다 썼는데 가장 논란이 된 게 태백산맥과 대관령 있잖아. 그러니까 태백산맥 안에 뭐가 있습니까? 대관령이 있잖아. 그래서 대관령까지는 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령갈, 이게 잘못되어 있지. 태백산맥, 이거 맞죠? 지리정보 시스템, 동고, 서조. 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는 선생님 의외로 답을 잘 썼습니다. 사회가 선생님들, 무난하게 선생님들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사회 마치겠습니다.